느낌 올지 모르겠지만은 성씨예요. 방은 성씨고 아빠 이름이 방씨이기 때문에 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림은 벼슬 이름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 이름. 이건 이제 벼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유한림이라는 우리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때 그 한림. 과거 시험 보면은 처음에 받는 벼슬 한림학사.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자, 요렇게. 그리고 빨간 펜으로 이제 써둘 거예요. 이제 수능에 이제 나올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여 커플이라는 거죠. 여여 커플. 그래서 이렇게 하트, 하트. 여여 커플 스토리다. 알겠죠? 그래서, 남편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내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어서, 여여 커플로 조선시대에 이런 줄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대단히 파격적이고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출제진 안에 평가원 출제진 가운데에서 페미니즘 성향의 여성분이 들어간다거나, 혹은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남성, 젊은 남성 출제진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나올 작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별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겁나 크다. 알겠죠? 그래서 방한림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다라는 거 체크해 놓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능에 나올 방식 어떤 방식일까 두 가지 차원에서 항상 살펴볼 거예요. 고전소설 정리하는 방식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인물관계도, 두 번째는 수능에 나올 주요 장면. 알겠죠? 관계정리, 장면정리. 관계와 장면. 알겠죠? 첫 번째 이제 관계를 정리할 거예요. 필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에 그쵸? 바로 그 아래 여백 엄청 많고 뒷장 넘겨봐. 뒷장에도 그 여백이 있지 않나? 오케이. 앞뒤로 다 활용하는 거야. 이제 인물 관계도를 쭉 한번 적을 텐데 요거는 지난 시간에 비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라고 쓰시고 줄표 모라고 쓰시고 부모 이름이 안 나와요. 어디 유명한 선조의 후손이다 라는 얘기 나오는데 부모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왜냐하면은 이 방관주 써볼게요. 방관주 이름이 관주예요. 관주. 요즘에 뭐 여자 이름 이쁜 이름 많이 있는데 뭐 슬기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영이랄지 뭐 유진이랄지 뭐 이렇게 이쁜 이름 많이 있는데 관주 그러면 아이돌 이름으로 좀 와 관주 언니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자 이름이에요. 방관주. 여자라는 거 분명하게 계집 여자 써놓고요. 여자 여자 여자다. 방관주 딸이에요. 근데 방관주가 몇 살 때? 8살 때 8세라고 8세 때 이미 두 분이 동시에 사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비중이 없죠. 앞쪽에 조금 나오고 안 나와. 한 번 등장하고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이 사망하셨다. 머리에 돈을 올리신 건데 몇 살 때? 18이야? 8이야? 8. 그러면서 두 분이 동시에 사망한 거야. 그러면 동시에 두 분이 사망했다를 쌍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쌍으로 돌아가셨다. 쌍사? 쌍사. 그러니까 쌍사디어 약간 경산한 느낌인데 쌍사가 아니고 쌍망입니다. 폭망했다 할 때 망자 있잖아요. 사망하다. 쌍으로 사망하셨다? 쌍망입니다. 쌍망. 알겠죠? 쌍망했다. 그리고 이제 이 방관주 씨는 어릴 적부터 뭘 했냐면은 남장을 했어요. 남장. 그래서 여성인데 남장을 했다. 그래서 앞쪽에 빨간 펜으로 다시 남장이라고 써요. 남장한 여자다. 근데 남장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본문 속에서는 남복이라고도 나와요. 남복. 뭐 남자복이 맞냐? 그게 아니고 남복은 뭐의 줄임말이야? 남자 복장. 거기다가 덧붙여 적어보세요. 남자 복장. 나중에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남성 복장을 하고 있다. 남자의 복장을 하고 살았다. 어릴 적부터 본인이 원해가지고 엄마 아빠 저 남자 옷 주세요. 그러면서 살았던 애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방관주가 부모님 일찍이 여의고 12세 몇 살에 12세에 과거에 급제하게 됩니다. 과거 급제. 체한 게 아니고요. 급제했다고요. 근데 이제 12세에 급제했다라고 했는데 그 벼슬 이름이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야? 한림. 알겠죠? 한림 학사가 됩니다. 한림 학사. 그러면은 본문에 호칭이 뭐라고 나올까요? 한림, 방한림 이렇게도 나오겠죠. 방한림이라고. 자, 그래서 한림 학사 12세에 급제해서 한림 학사가 됐다. 방한림. 그리고 나서 이제 호칭들 동일 인물, 다른 호칭 쭉 적어볼 거예요. 한림 학사가 된 다음에 금방 또 벼슬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름이
이부실황 겸 태학사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부실황 겸 태학사. 이부실황 겸 태학사. 뭐 이런 호칭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지금 한번 써보면서 익숙해지란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할 건데 실황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본문에는 풀네임으로는 벼슬 이름이 겁나 긴데 이부실황한테 실황을 가져와서 성씨 방이랑 연결해서 실황 방실황이라고도 나옵니다. 알겠죠? 방시혁이야, 방시랑이야. 방시랑이야. 알겠죠? 방시랑.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써놓을까? 방시랑이라고. 본문에는 또 방시랑이라고 몇 번 또 나와요. 방시랑, 실황, 박시랑. 그리고 나서 이제 형주 안찰사로 갑니다. 형주 안찰사. 보통 이제 안찰사 할 때 안자는 왜 들어가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안정시키다 이런 느낌으로 난리가 좀 나고 밀란의 조짐이 있는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봉기 직전에 이런 지역에 가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다소 좀 위험한 요소가 있죠. 갔다가 떼거지로 몰려드는 그 백성들 낫에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고 곡괭이에 그쵸? 뒤통수 나갈 수 있는 건데 거기를 가는 거죠. 간신히 보내는 거거든요. 간신히 못된 신하가 이따가 다시 나와요. 형주 안찰사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찰사를 다른 말로 안대라고 또 다른 호칭으로 지문에서는 쓰기도 합니다. 안대라고 써요. 안대. 그리고 나서 벼슬이 올라갑니다. 병부상서. 자, 병부상서라고 써두시고 우리 전 시간에 숙향전에서도 병부상서 그쵸? 이정희, 이부상서, 병부상서 였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병부상서 추밀사까지 풀네임으로는 병부상서 추밀사라는 벼슬에 오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공을 세운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외침 이거는 이제 일종의 내부에서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건데 근데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와요. 이제 북쪽 오랑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북쪽 오랑캐 북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북, 호 호랑이 호자가 아니라 오랑캐 호자 북쪽 오랑캐 북호가 쳐들어와요. 알겠죠? 그때 이제 대원수라는 호칭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대원수 정북장군. 대원수 정북장군이라는 호칭을 달고 정북 장군. 이 호칭을 갖고 이제 정벌하러 갑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안정시킨다의 안자라고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죠. 정북할 때 정북은 이 정벌한다 북쪽 오랑캐를 알겠죠? 정벌한다 북쪽 오랑캐를 그 정북장군으로 가고요. 이때 또 공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퇴치 시켜가지고 우승상에 오르게 됩니다. 우승상 좌승상 우승상 할 때 우승상이요. 우승상 강릉후라는 벼슬을 얻게 됩니다. 우승상 강릉후까지. 자,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승상에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원수 할 때 원수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시 여기는 상서에다가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내가 동그라미 하는 걸 잘 보세요. 이 동그라미 한 거에다가 성씨인 방을 붙여가지고 방상선이, 방원순이, 방승상이니? 그러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방관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방관주는 어릴 적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그쵸? 혹시 집에서 애칭으로 따로 부르시는 거 있어요? 부모님이? 자기를? 없어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어요? 전 집에서 메주였습니다. 메주. 이게 뭐 불어냐 이게 프랑스어냐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메주르 헤이 메주르 이게 아니고 메주 같다. 이건 반어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목같이 생겼다. 이것의 반어예요. 반어.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메주 같다. 메주. 제가 메주예요. 메주. You know? 메주. 자, 아무튼 여기는 이제 집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문배기. 배기배기 문배기라고 불렀어요. 문배기. 배기배기 문배기. 자, 문배기라고 써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방관주의 봉건적 인식, 남성 중심적 인식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따 나오는데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자가 뭐였다고? 문배기. 집에서 문배기라고 불렀어요. 자, 방관주에 관련된 호칭들 안 보고 외울 수 있으면 더 좋아요. 한 번쯤 외워두는 게 좋아. 알겠죠? 그래서 한림학사부터 시작해서 우승상까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동일 인물, 다른 호칭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남장을 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집에 그 노비들 중에 일부는 또 알아요. 예를 들면 그 유모가 있거든요. 유모. 그래서 이제 유모 이름도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 써놔야 되겠죠. 유모 이름이 주유랑이라는 유모가 있어요. 자, 요거 왼쪽 위로 올려볼게요. 유모 중에 주유랑이라고 하는 유모가 있어요. 이 유모가 뭐죠? 엄마를 대신해서 대신 아이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유랑이라고 하는 유모가 진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관주한테 언제 사실을 말할래? 빨리 사실을 말해라. 여자로 평생 늙어 죽는데도 여자로서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보면서 계속 충고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주유랑은. 근데 아무튼 방관주가 결혼을 하는데 이제 영공이라고 하는 아빠 여기다 써볼게요. 아빠가 영공이에요. 영공. 벼슬은 이제 영의정까지 올랐는데 이름이 좀 복잡해요. 벼슬이 좀 복잡해. 자는 균지고요. 자는 균지. 이거 한 번 나오고 안 나와.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영공 이란 인물이 벼슬이 이제 서평후라는 벼슬이에요. 그래서 병부상서겸 태학사라고 써두시고 병부상서겸 태학사. 자, 그리고 나서 또 있어. 영의정까지 이제 오르게 된다. 서평후, 영의정. 그리고 쉼표하고 서평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들이 겁나 많잖아요? 이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서평후 동그라미. 자주 등장하는 게 서평후야. 태학사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뭐, 병부상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대체로 서평후라고 불러요. 이게 벼슬 이름이에요, 서평후. 그리고 나서 이 영공, 그러니까 영씨성, 이름은 안 나오고 성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여 부르는 호칭인 공을 붙여서 영공, 이렇게. 알겠죠? 영공 아니면 서평후.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인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영공이 부인이 있고 딸내미가 진짜 이건 정숙한 여자 딸내미가 나오는데 이제 해빙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해빙. 여의의 해예요. 해빙이라는 아이가 아니라 여의야. 주의하시고. 자, 해빙이라는 낭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아빠가 성씨가 영이기 때문에 영소저, 영낭자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영소저, 뭐 영낭자 이렇게 이제 막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영해빙 이렇게 영해빙 풀네임으로 뭐 영해빙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진국 부인이라고 하는 거. 진짜 이분이 진짜 진국이거든요. 이 여자가 굉장한 진국입니다. 왜냐면은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첫날 밤에 봤더니 여자인 거야. 딱 한눈에 알아봤어. 여자인 거야. 그리고 이틀째 된 날에는 다 알아, 엄마. 내 앞에서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까놓고 얘기해요. 야, 괜찮아. 너 여자인 거 알아. 나한테는 편하게 해. 이렇게 이틀째는 까버린다고. 알겠어요? 얼마나 진국입니까? 인성 짱이죠. 보통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남편이 여자예요. 이러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아빠! 왜 그랬어! 이러면서 난리를 피웠겠죠? 이 결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겠죠? 근데 괜찮아. 내 앞에선 편하게 해. 친구로 지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친구로 지내요. 빨간 펜. 지기. 형제의 인연을 맺습니다. 지기가 뭐죠? 지기가? 지기가 뭐야? 알지자에다가 자기 기자야.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이건 사랑이야? 우정이야? 우정이야. 알겠어요? 우정이라고 써. 얼마나 진국입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 대원수로 나가가지고 정복장군으로서 공을 크게 세운 다음에 승상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승상에 오를 때 해빙은 진국 부인으로 올라가거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직이라는 표현. 직이라는 표현. 사실 이제 참고로 요것도 중요한 건데
이 여자가 그 결혼을 할 때 보면은 아직 그 결혼 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팔뚝에 이렇게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제가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그대로 적어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팔뚝에 그 문신처럼 새겨놓은 난 아직 결혼하기 전의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문신 같은 게 있거든요. 얼른 안 보이는데 내가 다시 보이는 대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얼른 안 보이네. 빨리 보여야 되는데. 이따가 다시 있다. 주표라는 게 있어요. 주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붉은 주자에다가 한자는 쓰지 마세요. 붉은 주자에다가 뭐 표식 표자인데 요렇게 이제 쓰는 주표예요. 주표라는 게 보니까 여자 팔에 꾀꼬리 피로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문신인데 꾀꼬리에 이건 적어. 한글로 적는 건 적어야 돼. 문신이야 문신. 그러니까 한글로 써야 돼. 주표라고 하는 표식이 있어요. 표식이. 여자 팔뚝에 옷자락 안쪽에 보면은 팔뚝에 문신을 새기는데 그걸 주표라고 불러요. 근데 그 문신 새길 때 그 소재가 뭐냐 했더니 꾀꼬리의 피를 가지고 새기는 거야. 일종의 문신처럼. 그래서 처녀라고 하는 것의 징표인데 처녀의 징표 같은 건데 자, 첫 번째 주표가 뭐냐? 문신이다. 두 번째 처녀의 징표다. 세 번째 첫날 밤을 보내고 나면은 사라진다. 이런 미신 같은 게 있나? 첫날 밤 후에 사라진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뭐 하룻밤 자고 나서 뭐 지웠겠죠. 막 차차차 침 뱉어가지고 뭐 지웠나 보죠 뭐.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주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방관주의 팔뚝에 주표가 새겨져 있을까요? 지워져 있을까요? 나중에 39세에 사망하게 되는데 죽는 날까지 팔뚝에 남아있을까요? 사라질까요? 죽는 날까지 남아있어요. 이거를 황제 앞에서 보여줘요. 나중에 나 여자예요. 그러면서 39살에 방관주가 황제 앞에서 자기가 처녀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여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야 돼. 주표. 그러니까 처녀의 징표 밑줄 딱 그어놓고 나중에 이제 반전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표식이에요. 이게. 오케이? 네, 적어놔야 돼. 중요한 정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둘 사이에서 방관주와 해빙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없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당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낳을 수 없지만은 입양 따위의 성격을 가진 어떤 절차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데려온다랄지 이런 양아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낙성이라는 아이, 자 양아들이라고 써보면 양아치야 양아들이야. 양아들을 드립니다. 낙성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아들 낙성이가 있고 낙성이가 나중에 13세에 급제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요거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13세에 아빠는 12세, 아빠 역할을 하는 방관주는 12세에 급제했잖아요. 얘는 13세에 급제래요. 13세에 급제를 해서 아빠는 한림학사였는데 얘는 도어사라는 직책을 얻게 됩니다. 뭐라고요? 도어사. 그래서 성이 아빠 성씨 따라서 방씨이기 때문에 방도어사라고 해야 되는데 도자 빼고 방어사 이렇게 이제 호칭이 있어요. 자 다시 낙성이란 인물의 동일 인물 다른 호칭 뭐뭐 있다고요? 도어사, 방어사. 알겠죠? 나중에는 이제 공을 세워가지고 병부, 그 다음에 위국공이라는 벼슬까지 얻게 되는데, 요거 이제 밑으로 쭉 적으세요. 칸이 부족하니까 오른쪽에 색깔 다른 걸로 쓸게요. 주로 등장할 때 후반부에서 병부라는 벼슬로 나오고, 쉼표. 그 다음에 위국공,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위국공이라는 그 벼슬 이름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낙성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요거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병부, 위국공. 이거 후반부에서 낙성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름에서 뭔가 필이 오는 거 없어요? 떨어진다, 별이. 그런 뜻이거든요. 별 떨어진 자리를 찾아가 봤더니 이 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데려온 건데,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다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낙성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낙성이가 나중에 결혼하는 상대는 김씨성을 가진 김씨 아가씨. 김소저예요. 써놓으세요. 그리고 김소저의
아빠, 엄마는, 자, 아빠가 엄마 이름하고 좀,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이름, 희야. 그쵸? 날 좀 바라봐. 김희. 자, 김희라고 하는 아빠 이름, 여자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마하고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김소조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이에서 현이라는 외자 이름의 아들을 낳았는데 얘는 한 번만 나오고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참고사항으로 자가 방백이었다까지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방백이라고 불렀다까지 이런 정도 적어두시면은 인물관계조에서는 시험에 나올 때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그쵸? 다 적었니? 동일인물, 다른 호칭. 동일인물, 다른 호칭. 동일인물, 다른 호칭.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돼. 특별히 내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한 것들 있죠. 이거는